그럼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알트코인 시즌은 많이 남아있고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모든 알트코인들이 가는 시즌은 지나갔을 수 있고 선별해서 엄선된 좋은 알트코인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또 우리 크롱님들과 알트코인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는 강하게 자본의 흐름이 모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크롱님들께서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까, 혹시 바로 조정이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들과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차트 관점들과 여러 가지 투자 전략적인 관점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해서 알트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어떤 코인들을 가장 굳건하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장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관점들을 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가장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작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에서 12월이고요. 지금이 현재 시점입니다. 자, 이 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기점으로 해서 어떤 코인들이 더 많이 점유율을 가져갔는가, 영향력을 가져갔는가에 대한 지표인데요.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고, 보라색이 라지캡, 톱 20에 들어가는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간, 미들캡과 스몰캡인데, 전체적으로 이때 시점 한번 보시면은 미드캡과 스몰캡이 월등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계 조금만 더 돌려가지고 11월 달 한번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이 더 주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도 알트코인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이 지표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점유율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바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알트코인에 자본이 실리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쳐서 메이저와 마이너 알트코인까지도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이더리움과 몇몇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관점은 작년 3월과 11월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마이너 알트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11월에는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에서 비트코인으로 마감을 했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순환매가 일어나긴 했지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순환매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장표를 같이 고려해서 본다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알트코인 시즌은 많이 남아있고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모든 알트코인들이 가는 시즌은 지나갔을 수 있고 선별해서 엄선된 좋은 알트코인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에서 또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제 남은 장표들은 조금 더 핵심 위주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이 변화들, 작년 3월, 11월과 또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더리움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비트코인보다도 수익률도 더 월등하지만 가격 방어율 측면에서도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든지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는
과거 대비, 과거 사이클 대비로 해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가리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까지도 다 진입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남은 10월, 11월 올해 하반기까지 전반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살펴본다면은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비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비율이 우리가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조정받는 국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우상향 랠리들을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122평선이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면서 이 차트가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에 여전히 자본이 더 강하게 질릴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직후에는 조정받는 국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서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겠지만 결국은 두 자산 모두 다 상승을 하는데 이더리움이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표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인데요. 자, 이 잭슨홀 미팅은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이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미국의 주요 경제 인사들, 연준 인사들을 비롯해서 경제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 장들도 함께 참여해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된 방향성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9월에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만약에 바뀌게 됐을 때는 조정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들도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2017년과 2021년 그때 패턴과도 다소 유사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요한 변곡점들을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매수 기회로서 가져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하방 이탈하는 구간들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들을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떤 악재들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구간들에서 지지를 잘 받는 움직임들이 여러 코인들의 차트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뭔가 패닉 셀링이라든지 이런 비이성적인 움직임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주요 주제가 이더리움이었는데 시작이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롱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남은 구간들, 즉 8월과 9월 구간들,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11월까지 이르는 이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이번 장세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들 그동안에 계속해서 넘기지 못했던 4,000달러 그리고 4,200달러를 넘기고 나서 순식간에 4,700달러 이상까지 넘어간 상황인데요. 현재 남은 구간은 이제 2021년에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또 새로운 국면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고점을 돌파하고 일시적으로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지지 구간으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는 더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간다 안 간다 이런 관점들보다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보유하기에 좋은 자산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벤트들은 단기적인 요소이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는 장기적인 요소인데요.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우선 기관 수요와 현물 ETF 수요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 재무 전략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펀더멘탈도 그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가장 좋고 향후에 상승세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펀더멘탈들도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변곡점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강하게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을 월등하게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기점에서는 1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화로는 1조가 훌쩍 넘는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샤프링크 게이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꾸준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고 현재 6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샤프링크 게이밍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샤프링크 게이밍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마인 이멀전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가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5% 이상을 본인들이 점유하겠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또 폭발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이 회사를 이루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의 구도에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요,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리더이죠.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가 이 지분을 9%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가 세계 주요 ETF를 개편해서 비트마인 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피터 틸과 캐시우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월가에서 쪽집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펀드 스트렛의 톰리도 이 비트마인 이사회 멤버로 선임이 되었는데 의장직까지 맡으면서 전략적인 관여를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5만 이더를 보유하면서 샤프링크보다도 더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톰리라고 하는 인물이 CNBC에 출연을 해서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추세 돌파 구간에 진입을 했고 올해 안에 15,000달러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은행이죠.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원래 2028년까지 이더리움을 고작 7,500달러 가격 전망을 제시를 했다가 현재 25,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기관의 관점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전망을 불리시하게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지표로 펀더멘탈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여기 보시면은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더리움의 공급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 쇼크로 이어질 수가 있고 현재 OTC 마켓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개인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TVL과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특히 TVL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금융권들이 암호화폐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더리움이 TVL 측면에서 월등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향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코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량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최근에 거래량 도미넌스 지표가 4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거래소 거래량에서 무려 40%가 이더리움의 거래였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정말로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흐름이 고스란히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CME의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도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기관의 관심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올해 상승률도 비트코인을 추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의 자본에 더 많은 힘이 모이고 있고 이 흐름들이 알트코인 랠리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 펀더멘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도 최근에 TVL이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022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라이브 스터디에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솔라나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솔라나는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지지부진한 구간이었는데 이 증시가 열리고 솔라나가 가격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파르게 가져가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유의미하게 순환매 관점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과거 사이클과 유사한 흐름들이 현 시점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라나가 그 다음 순서였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포착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면은 가격이 아직까지 크게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은 구간들에서도 계속해서 펀더멘탈 지표가 먼저 선행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중요한 변곡점들을 넘어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관점에서도 솔라나가 다음 순서다라는 부분들을 포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솔라나의 경우는 순환매에 의한 상승세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때가 되면 오를 만한 코인은 오르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솔라나 역시도 강한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태계와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코인데스크의 모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블리시와 함께 이 솔라나 파운데이션이 솔라나 기반으로 구축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기관급 금융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를 거래소의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도 기관 차원에서의 인프라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솔라나 ETF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솔라나의 어떤 방향성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